안녕하세요. 상상시스터즈 동생입니다. 오늘은 임용 준비를 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은 문제, 수업에서 배움이 빠른 학생과 배움이 느린 학생을 지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배움이 빠른 학생은 학습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나 선행학습을 한 학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배움이 느린 학생은 소위 말하는 학습 부진 학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수, 부진이라는 극명한 차이가 나는 단어보다는 배움이 빠르다, 느리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요즘 분위기에서는 더 좋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좋은 이유는 요즘 교육의 방향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란 배움이 느린 아이는 물론 배움이 빠른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수업에서 배움이 빠른 학생들한테는 다음과 같이 지도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창의적인 문제를 제시하기. 흥미와 도전 의식을 키우고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풀 만한 좀 더 창의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다른 친구들과의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화된 여러 가지 추가 과제를 제시하기. 같은 난이도의 문제가 있을 때 배움이 빠른 학생들한테는 글로 써서 나타내기, 친구에게 설명하기, 비주얼 싱킹으로 나타내기, 스스로 문제 내고 풀어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협력학습 조성하기, 즉 또래 선생님을 시키는 것입니다. 배움이 빠른 아이들에게 또래 선생님의 역할을 부여해 배움이 느린 아이들을 도와주고 가르쳐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움이 빠른 아이들은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도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또래 선생님에게 도움받기. 선생님의 가르침보다는 또래 친구에게 배우는 것이 더 능률이 높고 효과가 좋을 때가 많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환경에서 모르는 것을 친구에게 배우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성취 경험을 위해 수준별 활동지를 제공하거나 과제의 숫자를 줄여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업 중 활동지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난이도에 편차를 둔 수준별 활동지를 제공하고 과제의 숫자를 한 개 정도는 제외해서 주는 것입니다. 배움이 느린 아이들이 무조건 어려운 것을 도전하다가 틀리는 것이 아닌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와 적은 개수의 과제로 목표 달성과 성취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심하고 친절한 순회지도. 배움이 느린 아이들은 보통 모르는 게 있어도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 고민하는 경우가 많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딴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교사의 세심하고 친절한 순회지도가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려운 내용보다는 흥미로웠던 내용 위주로 기억하게 만들기입니다. 수업 중 또는 수업이 끝나고 배움 공책을 적거나 구두로 수업에서의 느낀 점을 이야기할 때 배움이 느린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적 측면이 아닌 수업 중에 흥미로웠던 것,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것 등 즐거웠던 일을 적거나 말하게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흥미로웠던 내용 위주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학생들이 계속해서 배움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움이 빠른 학생과 배움이 느린 학생의 지도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꼭 생각해 두시면 아마 심층 면접이나 수업 나눔에서 요긴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